네, 지금 화면이 잘 송출하고 있나요? 네, 잘 나옵니다. 네. 2021년 9월 30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4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우리 교재 제4장 논증을 이해하기, 수문 과정과 맥락, 그리고 사고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수문 가정. 우리 교재 72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가정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는데,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맥락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7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논증이나 설명은 언제나 특정 맥락 안에서 제시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맥락이라는 것은 논증의 맥락이 논증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대개 가정이나 추정,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화자는 특정 관점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라의 맥락이 달라지면 논증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 따라 배우의 가정이나 경험,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또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홀은 1976년 문화를 넘어서에서 의사소통이 있어서 문화 간 차이를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맥락이란 의사소통에 참여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공유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이 홀은 문화를 크게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고맥락 문화는 그 사회의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 자체보다는 맥락이나 환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문화입니다. 반면에 저맥락 문화는 맥락이나 상황보다는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이나 기록된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문화를 말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또 동남아와 같은 나라들은 저맥락 문화일까요? 아니면 고맥락 문화일까요? 우리 구글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를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나눈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같은 동남아는 고맥락 문화일까요? 저맥락 문화일까요? 우리 구글 채팅창에 한번 의견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반장 최수민 학생. 네, 최수민 학생은 우리나라는 고맥락 문화 같아요? 아니면 저맥락 문화 같아요? 저는 저맥락 문화 같습니다. 저맥락 문화는 무엇이냐면 상황보다는
어떤 내용의 비중을 둔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그 사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아니면 상대편이 뭐 어른이거나 또 그 사람이 또 돈을 더 많이 가진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했을 때에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가치 판단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락 문화는 어떤 팩트보다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결정되어지는 문화를 고맥락 문화라고 하고, 저맥락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팩트를 중시하는 문화를 저맥락 문화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이런 환경이라든지 배경 같은 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뭐 환경이나 뭐 배경이라든지 상황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팩트가 어떤 문제의 판단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일까요? 우리 최수민 학생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뭔가 배경이나 환경도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결과를 갖고 어떤 사실로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치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바람직하기는 해요. 어떤 이게 환경보다는 이제 어떤 문서, 그다음에 어떤 팩트 이런 것들로 이제 상황을 판단해야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합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동남아라든지 또 이런 저개발 국가는 이런 팩트보다는 환경이라든지 배경들이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또 이런 좀 아직 발달이 되어지지 않는 나라들은 이제 고맥락 문화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또 이런 의사결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저맥락 문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은 저맥락 문화 어떤 상황보다는 이런 팩트와 사실에 비중을 두는 의사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 내용보다는 이런 주변의 환경과 배경을 우선해서 이런 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7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맥락에는 가정, 추정, 배경, 지식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줄 사실들 또 행위 규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일에 또 그 일 배경의 맥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76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에 보면 이 시험은 불공정하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열심히 며칠 동안 밤새워서 공부를 했고 또 자료를 4번이나 읽었고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쳐가며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데 이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시험은 불공정하다. 이럴 경우 우리 최수민 학생 네, 이 말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시험은 불공정할까요? 아니면 공정한 시험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시험 기간 동안 며칠을 밤새서 공부했고 시험 범위를 4번이나 공부를 했고 또 중요한 부분 나올 만한 또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을 밑줄 쳐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시험은 불공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사고를 좀 키울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이 학생이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 거에는
안 나올 만한 뭐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 네. 이게 이제 이 맥락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우리가 시험은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야 하고 또 이런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시험에 이제 성적이 잘 나와야 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학생이 이렇게 조금 그렇게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겠는데 이 학생은 지금 이제 좀 머리가 안 좋다 그러면 얘가 좀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중학생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학생이 본 시험은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학생이 중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몇 년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일주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최수민 학생. 네. 예. 이 학생이 한 달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학생이 한 달 정도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보통 중학생 친구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의 맥락에는 이런 이제 중학생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이 뭐 어떤 어려운 시험을 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연령이 뭐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1학년 중간고사를 본다든 이런 것이 이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맥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맥락에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좀 똑똑한 학생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단계에 있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은 시험에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를 4번이나 열심히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학교 공부를 정상적으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이제 만점이 나와야 되는데 학교 공부만 해가지고는 수능에서 만점 맞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학교 내의 과정을 뛰어넘는 이제 킬링 문제들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 킬링 문제들로 이 학생들의 격차를 벌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점차 이런 킬링 문제들을 줄여서 이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본다라는 건 시험 범위 내에서 나왔을 때에는 시험 공부하면 맞게 되어지죠. 한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나 또 수능이 그 범위 내에서 내지 않고 이런 킬링 문제들을 두어서 수업한 수준 이상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정상적인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만점 맞기 어렵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그렇게 자신의 수준의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신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좋은 성적을 맞아야 되는데 그날 이 학생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냥 복통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컨디션이 최악이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요? 최수민 학생? 잘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학생이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적을 잘 맞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만 보면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범위를 충분히 4번이나 공부를 했고 또 중요한 부분 또 강조되어진 부분을 또 핵심적으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문제가 이 학생이 그
학업을 성취할 만한 그런 지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또 시험 문제가 그 범위 내에서 나왔고, 또 당일에 그 학생이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이 학생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그 학생이 그 수준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이 문제가 범위를 벗어나서 냈거나, 그날의 학생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이 성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문장에는 가정들과 또 이런 맥락들이 포함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가정들이 있었는가, 또 어떤 맥락들이, 배경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교재 76페이지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워크샵을 진행할 터인데, 지금부터 한 7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백석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면 되는데, 이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은 여러분이 우리 백석대학교에 접속하는 아이디하고 비번 똑같아요. 그걸로 접속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우리 화면을 띄워서 한번 같이 볼까요? 최수민 학생, 지금 우리 그 백석대학교 사이버 캠퍼스 화면이 보이고 있나요? 네. 네, 우리 백석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교내 사이트 바로가기가 있어요. 이 교내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백석 학술 정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렇게 백석대학교의 도서관 내 접속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제 로그인이 안 된 학생은 로그인 해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치면 이렇게 도서관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서관에서 일반 책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을 대출받을 것이기 때문에 요 옆에 보면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 중에서 세 번째에 보면 통합 전자책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 전자책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어지면 여기 지금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기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우리 백석대학교의 도서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해킹이라든지 학교 밖에서 접속할 때는 여러 좀 보안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제 접속이 불안하거나 또 접속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같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 50명이 한꺼번에 이 도서관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느냐, 또 태블릿으로 접속하느냐, 또 PC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접속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최수민 학생은 우리 그 도서관은 이제 좀 자주 이용했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홈페이지로 해서 이 도서관에 접속해 본 경험은 있나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저도 지금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접속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백석대학교 도서관을 접속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백석대학교 도서관 이용하기는 한 40%에서 한 50% 학생들이 아마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제를 이제 완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만 기술하면 이 워크샵에 충분히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실패하더라도 괜히 여러분이 컴퓨터가 아니면 또 접속이 해서 여러분의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백석대학교 이제 도서관에 접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석대학교 도서관 중에서 이제 이 전자 도서에 되어졌는데,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신착 도서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2021년 올해 출간된 책들 중심으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좀 책이 부족하면 뭐 과거라도 괜찮은데 지금 이거 좀 한계를 풀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용하는 거니까 제가 요거 수정해서 이렇게 출판 연도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지금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 책을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대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어지면 이제 제출하기가 있습니다. 그 대출하기가 클릭하면 바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내 서재 안에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대출하기만 클릭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 책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요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총 우리 학교에 23권의 이제 전자책이 있는데 지금 10명이 대출을 받아서 13명이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책 말고도 이제 문학, 뭐 또 인문, 사회, 또 이런 종교 여러 분야의 책이 있으니까 쭉 여러분이 보면서 관심 있는 책으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해서 대출 받아서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를 읽고 한 3줄에서 5줄 정도의 이제 독후감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할 때는 여러분이 토론 게시판에다가 제목에다가는 여러분의 학번하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정보는 책에 대한 이름, 제목하고 출판 연도하고 그 다음에 저자, 이렇게 책 이름, 출판 연도, 저자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내용에다가는 이 책을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 읽고 3줄에서 5줄 정도의 독후감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시간은 다음 주 6일 자정까지입니다. 이거 지금 수정을 할게요. 여기서 지금 신간 서적 중심으로 해서 2001년이라는 거는 좀 제한을 뺄게요. 중심으로 어떤 책이라도 전자출판이면 괜찮습니다. 신간 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 정도를 읽고 3줄에서 5줄 정도의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26분인데 한 8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대출 받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뭐 지금 10페이지를 뭐 시간은 많이 안 걸리지만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대출 받아서 지금 한 페이지 정도 아니면 반 페이지 정도만 읽고 한 줄 정도만 먼저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고 여러분이 한가할 때에 나머지를 읽고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 중에 한 몇 분이나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6분이니까 지금 한 7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이 워크숍을 지금 수행하기 바랍니다. 우리 최수민 학생. 네, 우리 최수민 학생은 우리 화면을 좀 띄워가면서 제가 지금 요거를 뺄 테니까 우리 같이 보면서 하면 어떨까요? 제가 발표로 변환시킬까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발표를 뺄 테니까 우리 다른 학생들은 이제 각자 하고 우리 교수님 보이세요? 지금 서버가 오류로 나오네. 네. 지금 대출은 했는데 네. 대출하고선 책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서버가 오류가 났어요. 일단 그럼 대출하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수민 학생은 그래도 한 절반까지는 과제를 수행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수민 학생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좀 시간대가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한꺼번에 50명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한가한 시간에도 이렇게 접속을 해서 접속이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냥 이 상황들 내가 몇 시에 접속을 해봤고 또 어떻게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니까 좀 하고 한번 지금 계속 서버 오류로